돼요. 알겠죠? 써서 여러분들 정리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진도를 좀 나갈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마 고3 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마지막인 학생도 있죠. 그래서 설 연휴기도 하고 좀 여러분들 뭐 한 달도 지난 상황이라서 고생했다는 의미로 뭐 하나 주문해놨습니다. 아마 9시 한 40분? 그쯤 하면 올 거예요 아마. 알겠죠? 햄버거랑 세트요. 근데 수원했던 애들은 한번 사줘가지고 가망이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빡빡하죠? 자, 프린트 오늘 하나 드렸죠? 그거를 해서 오늘 정리를 좀 하든가 할 겁니다. 네, 그냥 제 다른 책인데 거기서 내용을 좀 추출해 왔어요. 지금 책은 너무 내용적으로 부실한 게 좀 많아서 아무래도 수능서다 보니까 내신을 한번 했다는 가정하에 좀 진행되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내가 그 강사생활 초창기 때 제가 막 이제 책 같은 거를 만들 줄 모르니까 뭐 딴 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패기 있게 그 수학책을 전문으로 만드는 출판사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수학의 샘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였습니다. 처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갔을 때 뭐 이런 미친놈이 있나 하고 약간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가니까 거기는 저자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작업하는 책 하나가 있는데 너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좀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책들이 좀 많이 그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수학의 셈이나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저자분이 새벽 늦게까지 우리가 책 작업을 하다가 약간 이런 내용을 한번 던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는 수학적 내용에 대해서 오개념 같은 거 너가 잘 알고 있니? 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 접선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수투에서 애들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고, 이 확률 변수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률 변수는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맞잖아요. 확률 변수는 함수 맞는데 확률 분포 함수.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란 말을 붙이기도 하고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확률 변수란 게 뭐냐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지정한단 말이야. 확률 변수란 걸 우리가 이제 지정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타내는 이 상황이 이 시행을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너네가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시행이란 것은 예를 들어 동전 2개를 던지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뭔 숫자가 나오는 상황이 있니? 없잖아. 맞죠? 흔히 말하는 이 확률이 발생하는 시행이란 것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상황. 어떤 숫자가 등장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변수라는 흔히 말하는 숫자잖아. 숫자에 대응시키는 이 과정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동전 두 개를 던진다라고 해봐요. 우리가 동전 두 개를 캐스트, 던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아니죠. 상황이 나오죠. 어떤 상황? 앞, 뒤. 그 다음에 뒤, 앞, 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이런 각각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대응을 시킬 거란 말이죠. 어떤 거? 뭐 예를 들어서 조건에 맞게끔 앞면의 개수 이런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시키게 되면 앞면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뭐야? 빵번이 나올 수 있고 한 번에 나올 수 있고 두 번에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동전 두 개를 던지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매칭을 좀 시킨다 했을 때 앞 나오면 2라는 숫자에 대응이 되고 앞뒤나 뒤앞은 1이라는 숫자에 대응이 되겠죠. 자, 뒤라는 숫자는 0에 대응이 되겠죠. 그래서 확률 변수란 것은 뭐냐 하면 시행을 통해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조건에 맞는 수에 대응시키는 관계를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서 봤을 때 상황을 숫자에 대응시키는 함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시행을 했을 때의 표본 공간에 대해서 대응 조건, 즉 우리가 지정한 사건에 대한 조건이 있겠죠. 거기에 대한 숫자로 표현하는 이 방식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요 확률 변수란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떤 종류냐라고 하면 셀 수 있냐 없냐,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이런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돼요. 셀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자, 이산이란 말은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흩어질 이, 흩어질 산, 그러니까 떨어뜨릴 이, 뭐 흩어질 산 해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셀 수가 없어서 그냥 구간으로 표현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카운팅이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구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표현된 구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확률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냥 이렇게 셀 수 있는 거 있죠. 셀 수 있는 변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셀 수 있는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변수가 저런 식으로 0, 1,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x1, x2, x3, x3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그 변수에 각각 어떻게끔 대응이 되는 확률들이 다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대응되는 확률, 그래서 걔들을 우리가 표로 나타내게 될 텐데 그 표를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뭐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가 경우 상황을 숫자로 나타내서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 변수에 따라서 어때요? 각각 확률이 대응된단 말이야. 0이라는 놈에 대해서 확률이 뭐가 돼요?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1이라는 놈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대응돼요?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라는 변수의 확률이 어떻게 대응이 됩니다? 4분의 1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우리가 변수의 확률이 대응되고 변수의 확률이 대응되는 이런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넘겨오시면 확률 분포 하고 나오죠. 자, 확률 분포란 뭐냐면 우리가 지정한 확률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이 대응되는 관계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확률 분포 표라고 해서 각각의 확률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에 대한 관계를 표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따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 해서 이런 식으로 표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확률 분포 표입니다. 셀 수 있는 확률 변수에 따라서 확률 분포 표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 표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의 확률 분포 관계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 분포 표에 따라서 이게 변수의 확률이 대응되는 이 관계도 함수죠. 맞잖아. 숫자에 숫자가 대응되는 관계도 우리가 함수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왜 선생님 이상한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 질량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 번역에 있어서 있잖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죠. 다른 외국에서 먼저 정리된 개념이나 정의로부터 우리가 번역하는 와중에서 약간 이렇게 고급된 언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함수, 변수의 확률이 대응되는 함수 관계를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로 하는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또 확률 밀도 함수로 불러요. 알겠죠? 이거는 딱히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게 왜 질량이냐 밀도나 나타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번역하는 와중에서의 그 우리말로 나타내려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냥 셀 수 있는 변수에 따른 확률에 대한 대응 관계인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 셀 수 없는 변수, 구간으로 나타내준 변수에 따른 확률을 대응시키는 함수 관계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가 이런 식으로 대응되는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 좀 있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대표값이나 산포도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중3 때 우리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도수죠. 도수. 도수는 데이터 개수죠. 데이터 개수 그냥. 데이터에 대한 개수를 의미해요. 구체적 개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 이런 상황에 따른 경우의 수가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는 똑같이 뭐예요? 변수라고 배웠죠. 근데 중3 때는 우리가 변수라고 하진 않았어요. 뭐라고 했게? 별양이라고 했죠. 왜 별양이라고 했냐면 이 중학교 때는 이산확률 분포만 배우잖아. 양은 우리가 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셀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한정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3 때는 변량이라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셀 수 있는 경우와 셀 수 없는 경우로 같이 나눠지잖아.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변수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3 때 어때요? 이 별량에 대해서 x1이란 별량과 x2에 대한 별량, x3에 대한 별량 해서 쭉 나열을 해서 n번째 x의 n에 대한 별량 해서 여기서는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도수가 뭐 n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n1, n2, 뭐 n3 해서 n번째 이렇게 돼서 전체 도수의 합을 뭐라? n 이렇게 둘게요. 알겠죠? 원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같은 거 구할 때 어떻게 했나요? 별량 곱하기 도수의 총개수죠. 별량의 도수개수, 별량 도수개수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전체 도수의 합을 나눴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했단 말이야. x1에 n1, x2에 n2 이렇게 해서 쭉 더했단 말이에요. xn에 nn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체의 개수 n으로 이렇게 나눠버렸단 말이야.
그쵸? 근데 n분의 n1 하면 뭐가 돼? 거기에 따른 확률이 돼버리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통합해서 그냥 도수와 변수의 관계가 아니라 확률과 변수의 관계로서 바꿔버렸다는 게 원리입니다. 그냥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있냐 하면 없어요 사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들에 대한 계산 응용을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일단 확률 분포 그래프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변수 x들이 이렇게 나열될 겁니다.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을 때 x1, x2, x3, 뭐 x4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n번째가 뭐야? 예를 들어서 xn 이렇게 돼서 거기에 따른 확률이 px는 스몰 x에서 여기는 x 자리에 요 각각의 변수들이 이렇게 대응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기 3학년 때 내신하는 학생들은 조심해야 될 게,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틀렸다 하는 선생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내신을 하는 애들은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그래서 여기가 P1, P2, P3, P4 해서 n번째는 Pn 해서, 자, 전체 확률의 합은 1이 돼야겠죠? 전체 경우에 따른 각 변수에 따른 확률을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그러면 각각의 확률인 어떤 Pi 되는 얘들은 뭐가? 확률의 성질인 0과 뭐 사이가 돼요? 1 사이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의 총합은 당연히 뭐야? 1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리고 확률 분포표를 보고 우리가 확률을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에서 묻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P의 x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x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변수가 x1, x2, x3일 때의 확률의 합을 구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P1, P2, P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P의 x2가 되거나 x가 x2가 되거나 또는 x가 x4가 되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or, 이게 합집합의 의미죠. 또는이라고 한글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x2일 때의 확률과 x4일 때의 확률을 더해라. 그럼 p2와 p4를 이렇게 더하는 상황으로 우리가 분포표를 보고 각 조건에 맞게끔 확률의 합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나요? 그 얘기가 지금 밑에 있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항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확률은 빵이죠. 100%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준비, 여기는 기대값, 평균과 표준 편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워도 되죠? 여기는 단순히 표를 보고 해석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대표값이라고 있죠.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알죠? 대표값으로 뭐가 있죠? 일단 평균, 그치? 중앙값이라 하죠. 그 다음에 최빈값, 뭐 이런 애들이 뭐예요? 대표값입니다. 평균은 그냥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중앙값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운데 값, 그 다음에 최빈값은 빈도가 가장 높은, 가장 많이 등장한 값 이렇게 하죠. 산포도란 흩어진 정도죠. 맞죠?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데이터 값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흩어진 정도를 측정하는 값으로 대표적인 거 뭐 있죠? 분산,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산항렬 변수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대값, 기대를 영어로 뭐라 해요? expectation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값을 expectation이라 한 다음에 e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수 x에 대한 기대값 해서 표현을 하실 때는 ex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x라는 변수들에 대한 기대값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 했을 때 여기 있는 확률 분포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해서 변수 곱하기 확률들의 합이에요. 그래서 xn, pn 해서 요런들의 확률의 합을 이렇게 더하면 됩니다. 즉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xi, pi 뭐 이렇게 변수와 확률을 곱한 합들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 분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분산은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해요. variation이라는 이 영단어 때문에 분산을 우리는 vx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분산의 정의는 뭘까요?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편차 제곱의 평균. 중학교 3학년 때 다 한번 해봤죠? 편차가 뭔데요 선생님 하시면 편차란 그냥 변수에서 뭘 뺀 거예요? 평균을 뺀 것을 우리는 편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 vx는 어떻게 계산하죠? x1이라는 변수에서 평균을 뺍니다. 이 평균을 제가 m이라고 할게요. 평균을 뺀 다음에 뭐야? 제곱하면 편차 제곱에다가 뭐야? 확률 p1 곱하고 그 다음에 x2에서 m 빼고 제곱한 다음에 p2 곱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n번째는 x의 n에서 평균 m을 뺀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pn 이렇게 곱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어떻게 되죠? i는 1부터 xi에 m을 뺀 거 제곱에 pi 이렇게 될 거예요. n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면 얘를 전개할게요. 얘를 전개하면 xi의 제곱에 마이너스 2m pi xi pi 그 다음에 더하기 m제곱 pi 되겠죠. 그렇죠? xi 제곱에 pi 하고 쓸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요. 얘는 제곱한 변수들의 확률을 곱했기 때문에 얘를 싹 다 더한다는 말은 제곱의 평균이에요. 변수 제곱의 평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i, pi를 곱해서 다 더하면 뭐가 돼요? 평균이 되겠지. 얘는 뭐예요? 확률의 합은 1이 될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시그마 i는 1부터 어디 n까지에 대해서 xi의 제곱에 pi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m을 뺄게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자, 역시 m제곱을 뺄 겁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뭐예요? 평균이죠. m 얘는 뭐죠?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해서 결국 얘들은 뭐야? m제곱이죠. 그럼 얘는 뭐야? x제곱의 pi 즉 변수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정리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돼? 변수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요? 평균의 제곱을 뺀 모양으로 식이 유도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변수 제곱의 평균 평균의 제곱 해서 얘를 종합해서 우리는 제평, 평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분산은 뭐 제평평제다.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은 물론 답은 나오는데 굉장히 계산적 비효율이 발생해요. 알겠죠? 계산에서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계산적 효율을 좀 높이자라고 해요. 알겠나요? 자, 표준 편차는 우리가 분산의 제곱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준 편차 분산의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 편차를 시그마 x 이렇게 표현을 해요. 루트에 vx하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됐나?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다른 vx를 유도하는 과정도 했죠. 뭐 여기서 한 번씩 어렵게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수능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요놈의 최소값은 뭐야?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봐봐요. 요 A라는 문자 있죠. A라는 문자에 대해서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식을 계산하시면 시그마 봐요.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제곱의 pi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a제곱은 상관없으니까 앞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를 또 묶고 시그마 어때요?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마지막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대해서 xi 제곱에 pi 이렇게 됩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a라는 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자니까 미지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a에 대한 2차 함수꼴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돼요? a 제곱이죠. 일단 1부터 n까지의 pi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a 이렇게 됩니다. 얘는 평균 m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제곱의 평균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2x 제곱이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완전적으로 고쳐주면 a-m의 전체 제곱하고 자 2x 제곱에서 뭐 하는 거야? m제곱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이놈의 최소값은 뭐야? 꼭지점의 y좌표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 다음에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a가 m일 때 맞죠? 여기 a가 m일 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은 될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수능을 치실 때 문항을 보게 된다면 23번부터 30번까지의 이 문항 중에서 23, 24, 25, 26, 27 다 3점짜리죠. 근데 그 중에서도 23은 2점짜리입니다. 그래서 나와봤자 이항분포에 대한 식 정리 또는 단순한 확률 계산 문제 또는 단순한 경우의 수 계산 문제로서 그냥 꽁으로 주는 2점짜리 하나. 그럼 3점짜리는 첫 번째 순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우의 수 구하는 상황. 그러면 나머지 3점짜리 3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단순한 되게 쉬운 문항으로 나와요. 그냥. 그 다음에 28, 29, 34점짜리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2, 3점짜리로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수 분포와 확률 분포는 아까 전에 얘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변수의 변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할게요. 되나? 줍니다. 확률 분포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아는데 어디 가서 조금 어렵냐 하면 정규 분포로 갔을 때의 내용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정규 분포 가기 전에 이런 확률 분포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들 정규 분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통은 여기만 좀 제대로 정리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변수에 변환해서 뭐 되게 쉬워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xi에 yi 하면은 변수가 x와 y 합이죠. 거기에 pi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이라 할게. 자, 그러면 이거 쪼갤 수 있죠. 시그마 i는 1부터 어떻게 돼요? n까지의 xi pi 더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뭐야? yi pi. 자, 그러면 얘가 ex가 될 것이고 얘가 뭐야? ey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e의 x 더하기 y는 ex와 ey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e에 ax 더하기 b 하시면 요놈 우리가 시그마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axi에 더하기 b에다가 어때? 평균이니까 pi 이렇게 곱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전개해 주시면 a를 앞으로 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어때? xi pi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또 앞으로 빼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pi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xi pi에 대해서는 평균 e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확률의 합 1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면 e의 ax 더하기 b는 aex의 뭐다? 더하기 b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니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뭐 사실 수능만 준비하겠다라는 학생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알겠죠? 수능만 준비한다는 학생들은 사실 이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공식만 외워서 적용하는 상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것도 기억하세요. E의 AX의 제곱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에 대해서 자, 여기 AXI의 제곱에 B의 XI에 더하기 C의 여기 PI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게 분배되면 이렇게 식이 각각 따로 다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A에 i는 1부터 P까지에 대해서 n까지 돼서 XI 제곱에 PI. 그쵸? 그 다음에 당연히 뭐요? B에다가 XI PI. 그 다음에 C에다가 PI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1, 얘는 뭐야? EX죠. 얘는 뭐죠? EX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명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내가 말했죠. 분산은 제평평제라고. 그러면 요게 V의 X의 B라고 하면 요렇게 보겠습니다. 제곱의 평균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AX 더하기 B의 뭐야? 제곱이 되겠죠. 거기서 뭘 빼는 거야? 평균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AX 더하기 B 이놈의 제곱을 이렇게 뺀다고 칠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2에다가 전개를 합시다. 어떻게 돼요? A 제곱에
x제곱 2abx b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빼기에 어떻게 되는 거야? 자 2에 ax 더하기 b 하면 aex에 뭐예요? 더하기 b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냐면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요 모양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는 거야. 어떻게 되지? a제곱에 2x제곱 자 다음에 2ab 2x 더하기 b제곱 되겠죠 그냥. 자 여기가 어떻게 돼요? ax 제곱이니까 a제곱에 2x의 제곱 자 마이너스 2ab 2x 그다음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됐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2ab 2x b제곱 2ab 2x b제곱 이거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a제곱만 묶어준다 했을 때 a제곱으로 묶으면 뭐가 돼요? 2x제곱에서 뭘 빼요? 전체 2x 전체의 제곱 됐나?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분산 vx 되는 거 아니야? 최종적으로 얘가 뭐죠? a제곱에 vx 이렇게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에 ax 더하기 b 하면 a제곱에 vx다 이렇게 식을 변수에 따라서 변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유도하는 과정은 외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 처음 배우는 고3 때문에 한 거야. 원래 재수생 수업이었으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과정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유도는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과생인데 내가 지금 학교 내신 겸 배우고 있다라는 학생들은요 논술을 할 때 또 나옵니다. 수리논술은 미적기하 확통을 다 다룹니다. 그때는 또 요 내용에 대해서 또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우리가 v의 ax 더하기 b 하면 얘가 뭐 되죠? a제곱에 뭐였죠? vx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루트하면 뭐가 돼? 루트의 v에 ax 더하기 b 하시면 이게 표준 편차죠. 시그마에 ax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는 루트하면 되잖아. 루트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루트에 어떤 x제곱 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x 하면 안 되지. 절대값 x로 고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놈의 식이 뭐야? 절대값 a의 뭐야? 여기 시그마 x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가 a제곱 vx니까요. 됐어요? 자,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변형에 대한 유도 과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으니 요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까 합니다. 알겠죠? 되나요? 내용 하나 또 어디 갔어? 또 빼먹었나? 메모에 하나 적읍시다.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산확률 분포의 종류 중 하나인 이항 분포에 대해서가 내용이 빠졌는데 책에는 있어요. 아까 전에 저기 최상위권 기숙에서 분명히 내가 다 넣어놨는데 중간에 또 파일이 누락됐나 보네. 자, 여기서 이항 분포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이항 분포는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항 분포가 뭡니까? 이러면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에서
독립시행의 확률하면 우리가 떠올릴 키워드 뭐라 했죠? 개수, 횟수, 명수, 번수 이렇게 했죠. 이 개수, 뭐 횟수, 명수, 번수 이런 애들을 변수로 하는, 얘들을 확률 변수로 하는 확률 분포입니다. 얘들을 확률 변수로 하는. 얘들을 확률 변수인 뭐야? 확률 분포예요. 자,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뭐였어요? NCR의 뭐죠? P, 사건의 확률을 했을 때 P의 R 제곱에 뭐지? 1-P의 N-R 제곱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시행 횟수가 될 수 있는 요 R은 어디서부터 어디가 될 수 있어요? 0부터 N까지 가능하죠. 각각의 변수를 전부 다 0부터 N까지 확률 분포로 나타냈을 때의 값, 그거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확률 변수 x가 시행 횟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행 n번 중에서 그 사건에 발생할 횟수이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가는 겁니다. n번까지 가능하겠죠. 당연히 확률의 합은 무엇이 돼야 된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구하니? 라고 하시면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뭐예요? NC0에 P의 0제곱 1-P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 번은 뭐 어떻게 돼요? NC1에 P의 1제곱에 1-P의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NC2에 P의 제곱에 1-P의 N-제곱 이렇게 해서 갑니다. 자, 마지막은 여기가 n번째는 어떻게 돼요? 얘는 NCN에 P의 N제곱 1-P의 N-1제곱 뭐 이렇게 빵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1 해놓고는 여러분들 평균을 구해봐 하면 어떻게 돼?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교과서를 보면 이 이항분포에 대한 계산으로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이 중간 과정은 이 고교 과정에서 밝힐 수가 없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이항분포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 0 곱하기 NC0에 P의 0제곱 1-P의 N제곱 뭐 이렇게. 그 다음에 1 곱하기 NC1에 P의 1제곱 1-P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 아니에요? 마지막은 N 곱하기에 NC0에다가 P의 N제곱에 NCN에다가 1-P의 0제곱 이렇게 해서 얘들을 곱해서 더하는 과정을 유도하려면 고교 과정에서는 불가하단 말이에요. 교과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적어놨어요. 이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고교 과정에서 다루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우리가 따로 전개해서 나타난 과정에 대해서 결과만 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MP 이렇게 됩니다. 그냥 전체 시행 횟수에다가 뭐야? 그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으로 분산을 구해주자면 MP의 1-P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역시 유도 과정은 고교 과정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 루트 하면 되죠. 루트의 MP의 1-P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해서 B의 N 그 다음 사건 A가 발생 확률 P 이렇게 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시행 횟수 N번 중에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 P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평균 EX는 뭐니 하시면 그냥 MP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산 VX 하시면 뭐야 하면 MP의 1-P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각각의 변수에 따른 확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되면 어떻게 해요? P에 X가 어때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면 여기는 0일 때 1일 때의 뭘 구하는 거야? 확률을 구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어요? 됐나요? 이항분포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럼 연속 확률 분포 하기 전에 문제를 좀 풀고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할 테니까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수량을 25,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다들? 많이 드세요. 하긴 며칠 전에 먹었던 학생들은 사실 더 먹기 좀 그렇죠. 요것만 보낼게요. 자, 요까지 되셨으니까 요걸로 문제 좀 풀고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재로 넘어갑시다. 오늘은 좀 띄워놓고 쭉쭉 풀도록 할게요. 자, 필수 확인 문제 1번부터 볼 텐데 문제가 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띄워놓고 같이 보면서 문제를 한번 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확통이란 게 사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케이스가 예를 들어 30번 같은 킬러 문항은 케이스를 6개, 7개, 뭐 많게는 뭐 10개, 9개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경우도 되게 다반사였는데 킬러를 없애라는 이유에 사실 그렇게 케이스 분류하는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 흔한 말로 10분 컷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확통을 좀 오래 하고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이 시작하자마자 공통을 푸는 게 아니야. 확통으로 가요. 10분 안에 다 풀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남은 90분을 다 공통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확통 선택자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학생들의 태도예요. 알겠죠? 그럼 확통에서 실수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그렇게 한번 공통을 풀고 나서는 자기가 풀 수 있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확통을 가서 한 번 더 검사를 하는데요. 알겠죠?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이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일단 확률의 합이 얼마예요? 1 되겠죠? 자, 여기는 확률의 합을 구해 봅시다. A에 마이너스 1, 0, 1, 2 다 넣어서 계산하면 10분의 뭐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 자, 0 넣으면 뭐야? 2. 그 다음에 1 넣으면 A 더하기 2. 자, 2 넣으면 2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의 전체 합이 무엇이 되면 되죠? 얘들이 확률 합 1 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A는 1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A가 1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는 확률 분포 표를 그리면 되겠죠? 확률 분포 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각각의 A에 1을 넣어서 확률을 구해주시면 얘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그래서 여기 확률이 1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합이. 항상 확률의 합은 1이 되는지 확인을 잘 하세요. 자, 이놈의 분산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분산은 어떻게 돼요? v에 3x 더하기 하면 어떻게 돼요? 3의 제곱에 뭐 하면 돼? v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9vx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vx를 구하는 방법 제평, 평제하면 되죠. 일단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고서 더하면 되겠죠. 평균 뭐 나와요? 1 나오네. 1. 맞죠? 맞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11이잖아. 10분의 11에서 10분의 1 빼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평균이 1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제평, 평제 하시면 되기 때문에 9에다가 자 제곱의 평균은 뭐예요? 자 10분의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한 다음에 여기 1을 곱하고 0에 제곱한 다음에 2를 곱하고 1을 제곱한 다음에 3을 곱하고 2에 제곱한 다음에 4를 곱하면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면 돼? 평균의 제곱이 뭘? 1을 이렇게 빼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1, 얘는 없고요. 3, 4에다가 4, 4, 16, 10분의 19죠? 계산하면 맞잖아요. 여기가 4, 4, 16,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 더하면 10분의 22네요. 2. 그래서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1을 빼게 될 거니까 2-1에 1에다가 9를 곱하면 정답은 9야 하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한 3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여기는 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 자, 대표 문제 2번이 조금 까다로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잘 봐요. 지금 문자가 난무하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문제를 풀까 되게 고민스러울 건데 항상 확률의 분포도를 보세요. 좌우 대칭꼴인 거 보이세요? 맞아요? 이게 결국 좌우 대칭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와 얘를 두 개 어떻게 돼요? 봐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할 거란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맞니? 그럼 결국 좌우 대칭꼴이고 확률의 합이 1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나눠지는 꼴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숫자를 기준으로 뭐하는? 대칭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어차피 어때요? A, B, C, B, A 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하잖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 도수 분포랑 똑같다고 생각해. 여기가 확률이 아니라 여기가 한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된다고 해봐.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뭐야? 1 맞지? 3이 6 5, 3, 15 7이 14 9, 1은 9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계산하시면 여기가 29에다가 38 거기다 7을 하면 45가 됩니다. 근데 도수의 합은 뭐죠? 6, 8, 9 하면 얼마 나오니? 5 나오는 거 보여? 맞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할게. 여기는 잘 특성을 생각해놔. 확률의 분포가 좌우 대칭이잖아. 그럼 평균은 가운데 숫자입니다. 그냥. 알겠죠? 확률 분포가 좌우 대칭이 된다면 그냥 가운데 있는 값 있잖아. 이 중앙값이 곧 누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아는 애들은 보자마자 평균값을 바로 압니다. 평균값 뭐예요? EX는 여기서 뭐가 돼? 5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얘도 좌우 대칭이죠. 보자마자 EUI는 뭐야? 평균값 뭐? 5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낸다면 좀 더 센스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야.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어때요? Vx 하면 재평평제죠? 자, 우리가 Vx 이렇게 했을 때 제곱의 평균 하시면 뭐죠? 1의 제곱 A, 3의 제곱 B. 이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5의 제곱 C, 7의 제곱 B, 9의 제곱 A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뭘 빼? 5의 제곱인 평균의 제곱을 빼서 이 결과가 뭐다? 5분의 31 하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기 밑에 VY를 구하겠습니다. 자, VY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해봐요. 1의 제곱에 A 더하기 20분의 1. 자, 3의 제곱에 B. 자, 5의 제곱에 C 마이너스 10분의 1. 자, 그 다음에 7의 제곱에 B. 됐나요? 그 다음에 9의 제곱에 A 더하기 20분의 1. 됐죠? 거기서 뭘 빼요? 또 5의 제곱을 뺍니다. 자, 여기에 똑같은 통일된 모양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A, 여기는 얘, 그다음에 여기 C, 얘, A에 5제곱 뺀 것까지가 누가 되는 거야? 5분의 31이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1의 제곱 곱하기 20분의 1하고 자, 5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 하면 어때요? 10분의 25 빼주시고 다시 어떻게 돼요? 9의 제곱에 20분의 1 하면 20분의 뭐예요? 여기는 8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이해되셨죠? 요거 계산 때리면 얼마 나올 것 같아요? 20분의 82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10분의 41이 됩니다. 빼면은 10분의 16이 되고요. 거기에 2로 나왔으니까 5분의 8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5분의 39가 됩니다. 그래서 VY가 5분의 39인데 지금 문제에서 10에다가 VY니까 5분의 39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뭐야? 78하고 답을 내시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 다 한단 말이야. 여기에서 평균이 그냥 좌우 대칭에 의해서 바로 5로 결정되는 이 상황. 얘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평균을 구할 때 노가다를 뛴다 안 뛴다? 안 뛴단 말이야. 만약에 몰랐다면 여러분들이 평균을 노가다 뛰었을 거라고요. 1 곱하기 A, 3 곱하기 B, 5 곱하기 C, 7 곱하기 B, 9 곱하기 A가 2다 하면서 여기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되게 여러분들이 노가다스럽게 문제를 풀어가지고 시간을 허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 자, 3번 보겠습니다. 프로야구의 한국 시리즈죠. 한국 시리즈인데 7판 4선승제입니다. 선승이란 말은 뭔지 알죠? 먼저 이기는 애들이 우승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A팀이 이긴다, B팀이 이긴다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단순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 우승팀이 정해지기까지라고 했어. 우승팀이 정해지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A팀이 우승해도 되고요. B팀이 우승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왜? 둘의 승률은 똑같아. 뭐로? 2분의 1. 됐나요? 자, 그럼 봐봐. 경기하는 횟수가 바로 확률 변수라 해요. 그러면 최소 경기 수는 몇이 돼야 돼요? 4번이죠. 그 다음에 몇 번? 5번. 그 다음에 몇 번? 6번. 그 다음에 몇 번? 7번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될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야? 4번 중에서 4번 한 팀이 뭐야? 일방적으로 다 이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4번 중 4번을 2분의 1 이긴단 말이지. 이길 확률 4번. 됐어요?
근데 이게 A팀이 될 수도 있고 B팀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곱하기 뭐 해줘요? 2를 해주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거 조심해. 이 5번 경기를 한다고 하면 나눌 거예요. 어떤 식으로? 4번째 경기를 하고 나서 5번째에서 비로소 뭐 하는 거야?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4번째까지는 몇 승 몇 패야? 3승 1패가 되고 5번째에서 1승 또 한 번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 같은 상황은 4번 중에서 몇 번? 3번은 이겨요. 그러면 2분의 1에 어차피 이길 확률 질량이 똑같으니까 4제곱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번 더 이기니까 뭐해? 2분의 1 해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지? A팀이 우승할 수도 있고 B팀이 우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또 뭐? 2 하면 됩니다. 자, 6번째 우승자가 나온다라는 것은 딱 5번째 팀까지, 5번째 경기까지에 어떻게 돼야 돼요? 3승 2패 상황이 된 거야. 그런 다음에 5번째가 아닌 6번째에서 뭐야? 마지막 1승을 챙김으로써 6번째 경기에 비로소 우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5번 중에서 3번을 이기면 돼요. 그래서 2분의 1에 몇 제곱? 전체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한 번 이겨야겠지. 6번째 한 번 이겨요. 그런 다음에 A, B 두 팀 중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됐어요? 자, 7번째 우승팀이 가려진다 하면 6번까지는 어떤 경기력이 돼야 돼? 3승 3패가 되면 되겠죠. 여기에 7번째에 한 번 더 1승을 딱 해주는 겁니다. 됐죠? 계산합시다. 그럼 6번째 경기를 해서 3승 3패니까 3 해서 2분의 1에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7번째에서 우승하려면 2분의 1 이기고 A팀이냐 B팀이냐 우승팀은 모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EX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요렇게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에서 더하면 됩니다. 아, 이거 5번째 이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1승. 알겠죠? 아, 여기에 4번 하고 마지막 5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이겨야 우승하는 거잖아. 그래서 2분의 1을 곱한다고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에다가 뭐 하면 돼요? 저기 16분의 뭐 하면 돼요? 2를 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계산해 볼까요? 5에다가 얘도 어떻게 돼요? 16분의 4가 되겠네. 됐죠? 그 다음에 6에다가 16분의 5가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어때요? 7에다가 16분의 얼마? 역시 5가 되겠네. 자, 확률의 합이 1인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6분의 5, 16분의 5, 16분의 4, 16분의 1 되는 거 맞죠? 얘들 싹 다 더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16을 곱하니까 8, 20, 30, 그럼 58에 어때? 35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정답은 93 될 겁니다. 됐나요? 할만하죠? 여기는 뭐 쉬우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근데 3-2번 지금 해보세요. 아, 이거 제가 지금 여기저기 좀 시켜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류를 범하는 학생이 좀 많습니다. 3-2번 지금 풀어보세요. 시간 줄게요. 3-2번 지금 풀어보세요. 애들이 보니까 아까 재수생 애들이 이런 애들은 뭐 되게 많더라. (3-2번) 생각보다 오류를 범하고 틀리는 학생이 많아요.
A, B, C 세 도시는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뭘 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A 도시 여론조사에 찬성 3분의 2, B 도시 5분의 3, C 도시 2분의 1. 그래서 세 도시에서 이민을 뽑은 각각 한 명씩 뽑은 3명의 시민 중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은 하고 나와있죠. 생각보다 이게 틀려요, 애들이. 계산해 보세요. 이 오류를 범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류를 범해요. 원래는 중철로 좀 예쁘게 나가려 했는데 여기 복사기가 지금 마탱이 갔대요. 알겠죠? 근데 이제 설 연휴라서 기사도 못 불러가지고 지금 스테이플러로 처리되어 있죠. 다음 주에 다시 중철 인쇄해서 여러분들 주라 하겠습니다. 알겠죠? 과제는 다들 열심히 하니? 맨날 하는 애들만 하던데? 열심히 하는 애들만. 강제성을 띠고 좀 하세요,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다 했죠? 식을 세우는 거 빼고는 아마 계산은 좀 이따 해도 되고요. 이거 학생들이 있잖아. 좀 많이 오류를 범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봐봐. 찬성하는 시민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지.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지. 중요한 거 하나를 빠져먹어. 그렇지. 0인 상황. 이게 애들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사실 계산이 지저분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변수가 뭐일 때? 1일 때, 변수가 2일 때, 변수가 3일 때로 지정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요. 3명 다 찬성한 뭐야? 3분의 2, 5분의 3, 2분의 1 곱하면 되죠. 얼마요? 5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2명이 찬성할 확률은 일단 1명이 찬성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첫 번째가 찬성을 안 할 경우는 3분의 1. 그 다음 찬성. 자, 가운데가 찬성 안 할 경우 3분의 2. 가운데 반대 찬성. 마지막으로 찬성을 할 확률. 여기가 이제 3분의 2, 5분의 3. 마지막에가 찬성 안 할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하나짜리를 계산하려니까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또 이 원리를 아는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전체 확률의 합은 얼마야? 1이지. 1에서 얘를 빼버려요, 이 두 개를. 그래서 이제 여기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30분의 통분할 게 13이 되고요. 여기가 30분의 6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학생들은 선생님 그러면 1에서 빼면 되니까 이거 30분의 11이네요 하고 계산하거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없어요, 답이. 이렇게 계산하면 30분의 55거든. 없단 말이야, 답이. 이게 근데 다행히도 객관식이다 보니까 없는 데다가 평가원에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55를 답으로 넣었을 때 그럴 애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55라는 보기가 있어, 없어? 없지. 원래라면 이 식이 이거 차이 나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 것 같니? 봐봐. 이 보기를 보면 배려가 있다니까. 47에서 49까지 2 차이 나지.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차이 나? 4 차이 나지. 여기서 이렇게 얼마 차이 나? 5 차이 나지. 좀 비규칙성이 있어 보여, 안 보여? 원래라면 2개씩 차이 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돼?
30분의 40제, 30분의 49, 30분의 51, 30분의 53, 30분의 55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분되는 모양도 그렇지만 그냥 어차피 상관없이 봤을 때 낚이는 애들이 나올 게 뻔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배려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x가 0일 때 뭐예요? 셋 다 반대하는 경우죠. 맞죠? 그래서 여기가 어때요? 3분의 1, 5분의 2, 2분의 1 해서 여기서 어때요? 30분의 2라는 확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나면 전체 확률의 합이 1이니까 여기가 30분의 얼마? 9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곱하기 변수를 합하면은 30분의 53하고 답이 나오죠. 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시킨 이유에 대해서 알겠죠? 이게 분명히 여기서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답이 30분의 55가 나와서 답이 왜 안 나오지? 다시 재계산하고 있었을 학생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됐나? 대표 문제 4번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자는 사람들 좀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고. 조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는데 대놓고 자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확률 변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색의 종류 수입니다. 총 몇 종이 있어요? 4종이 있죠. 그쵸? 그러면 변수가 어떻게 돼요? 한 종이 될 수도 있고 변수가 2개의 종류가 될 수도 있고 변수가 3종이 될 수도 있고 변수가 4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잘 들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자, 먼저 뽑았죠. 다시 넣고 리셋한 다음에 또 뽑고 다시 넣고 리셋한 다음에 또 뽑잖아. 그러면 봐봐. 한 번 뽑을 때마다 경우의 수가 몇 번씩이에요? 4개죠. 그러면 확률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전체 4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흰, 검, 파파파파, 빨빨빨빨 해서 총 몇 가지? 한 개씩 전부 다 뭐야? 한 종씩 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문제야. 잘 들어. 종류가 2개가 나와야 돼. 그럼 전체 경우는 4의 4제곱이죠. 자, 일단 색 2개를 뽑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4개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습니다. 자, 그 중에서 어떻게 됐냐? 배열이 중요해. 이게 3개, 1개 이렇게 될 수 있어. 같은 다른 색깔 종류가 3개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2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순서가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개, 2개 될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4 팩토리아를 어때요? 2팩? 2팩 해서 2개, 2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순서가 이렇게 발생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뭐가 되죠? 어떤 상황 돼요? 하나 더 있잖아. 3개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전체 4 팩토리알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3팩, 1팩 이렇게 하면 되겠지? 맞잖아. 종류가 2개가 나오려면 뭐 흰, 검 이렇게 나와도 되고 흰, 검 나와도 되잖아. 맞지? 자, 근데 중요한 거는 4팩에 3팩 나오는 거 맞는데 3개짜리를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또 지정을 해주는 경우 몇 가지? 2가지까지 이렇게 해줘야 종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됐나? 이해되셨죠? 자, 색이 3개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4의 4제곱이 전체 경우가 맞아요. 일단 몇 개 색을 뽑아야 돼요? 4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세 종류이기 때문에 하나의 색은 2번 나올 거란 말이야. 검, 흰, 빨 이렇게 나오거나. 맞지? 검, 흰, 빨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면 3개 중에서 중복되는 색깔이 누구냐를 먼저 지정해 줘야겠죠. 그게 몇 가지야?
세 가지지. 됐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야. 흰, 검, 파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전체 4팩에서 같은 색이 2개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맞아요? 자, 마지막은 되게 쉬워요. P의 X가 4다 하면 이미 4개 중 4개를 뽑은 것은 더 이상 경우가 하나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4개의 색깔이 몇 번째 순서에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몇 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다음에 뭐 하면 돼? 64를 곱해요. 그래서 우리가 64에 뭐 하면 돼? EX에서 뭐 빼면 돼? 10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계산하시면 이게 64분의 175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175에서 10을 뺍니다. 이렇게. 175. 정답은 165.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특히 요거를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2개에 대한 순서. 알겠나요? 여기서 좀 많이 학생들이 실수합니다. 색깔 2개를 뽑는 거예요. 2개의 색깔 종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색깔이 나오는 순서가 2개 나오냐, 3개 하나 나오냐, 그 순서를 배열한다고요. 그럼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잖아요. 됐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뒤에는 뭐예요? 이항 분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독립시행의 확률과 함께. 알겠죠? 좀 쉬었다가 하기 전에 4-1번을 풀 텐데 쉬는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좀만 쉬었다 합시다. 저번 주 숙제 저 올려놓을 거야. 알겠죠? 저번 주 숙제는 제가 저기 다 올려놓고 가니까 이번 주 숙제 내주세요. 이번 주 숙제도 오늘 검사해서 올려놓고 갈게요. 알겠죠? 이번 주 숙제